오늘은 가슴 보형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가슴 확대 수술을 했는데 가슴에 넣었던 실리콘이 희귀암을 유발한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아직까지 별 문제는 없는데 보형물 제거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대과학은 통계학에 의존하고 있어요. 근데 그 통계학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이전까지의 자료로만 이걸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희귀암의 발생률이 엄청 높다. 그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건 아닌데 기준을 찾아본다면 일단 이렇게 스무스, 매끈매끈한 보형물 말고 텍스처드, 오돌도돌한 보형물 또는 전 개인적으로 마이크로 텍스처드, 조금 아주 작은 오돌도돌한 보형물도 저는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보형물을 넣었고 그 회사가 만약 엘러간이었으면, 그리고 저는 또 텍스처드 타입, 오돌도돌한 타입의 다른 회사 것도 아마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숫자가 작아서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했다면 원칙적으로는 보형물을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고 피막도 제거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제거를 하고 나서 어떤 하나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제거를 하면서 보형물을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본인이 만약 보형물을 넣고 싶다. 그렇다면 보형물을 넣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수술 후에는, 수술은 항상 가슴 있으면 가슴 밑선으로 하는 게 원칙인 것 같아요. 수술 자체는 생각보다 꽤 난이도가 있어요. 피막 제거술은 사실은 얼마나 피막을 제거했는지 환자 입장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정말로 믿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피막같이 생긴 걸 보여줬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선생님이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서 꼼꼼하게 할 수 있는 한 그 피막, 그 캡슐을 제거했는지가 나중에 결과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믿을 수 있는 선생님한테 수술 받는 걸 추천해요. 저라면 걱정이 되신다면 제거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작은 가슴이지만 모유 수유 후 더 처지고 작아졌어요. 가슴 확대술을 하고 싶은데 처진 가슴이면 일반 가슴과 수술 시에 차이점이 있나요? 이제 유방 하수의 문제인데, 유방이 처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유방이 처졌을 때 가슴의 윗부분이 작으면 이런 보형물을 넣으면 돼요. 근데 가슴의 젖꼭지의 각도가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 사실은 젖꼭지의 각도가 조금만 아래쪽을 가고 있는 경우에는 보형물을 넣으면 팽팽해지면서 이게 약간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 정도보다 더 많이 젖꼭지가 땅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유방 하수를 올리는 수술을 하면서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해야 돼요. 물론 수술 자체는 조금 더 커집니다. 가슴이 작아서 스트레스입니다. 보형물을 놓고 싶은데 나중에 아이를 가지게 되면 모유 수유할 때 문제가 생길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보형물을 넣고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나요? 답은 맞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아무도 광고에서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얘기겠지만 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안 하세요. 약간 찝찝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가슴 수술을 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모유 수유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가족이 만약 그런 경우라면 혹시 모르니까 모유 수유는 안 하는 쪽이 가장 안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가슴 확대술 후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있는데 실리콘이 파열된 것 같다고 했어요. 제가 느끼기엔 큰 변화가 없는데 바로 병원 가서 제거해야 하나요? 실리콘이 이 실리콘 젤을 싸고 있는 이 주머니가 이렇게 툭 완전히 터질 때도 있지만 마이크로 럽처라고 해서 조금만 터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환자분은 못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터지면 계속 새게 돼요. 그래서 만약 초음파 상에서 그게 터진 것 같다고 나오면 저는 제거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예전에 넣었던 가슴 보형물이 만족스럽지 못해요. 더 큰 보형물로 바꾸고 싶은데 너무 큰 보형물을 넣으면 가슴이 처질 수도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가슴의 크기가 아니라 가슴의 모양이잖아요. 가슴의 크기에 집중하는 건 어떻게 보면
온맵시에 추정하는 것 같은데, 난 처진 가슴을 브라로 올린다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전체적인 쉐입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보형물을 별로 잘 추천드리지 않아요. 보형물이 크면 클수록 무겁고요. 무거우면 하수, 처짐을 만들게 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잘 권하지 않지만 본인은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현재 상태보다 조금 더 많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은 있지만 이미 난 수술을 했는데 불만족이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크게 해야죠, 뭐. 겨드랑이 절제와 가슴 밑선 절제 수술 차이점 알려주세요. 겨드랑이 절개는 겨드랑이를 째는 거고요. 밑선은 가슴이 있으면 가슴 밑에 주름 쪽을 째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좋다 나쁘다는 아니지만 겨드랑이를 했을 때 가장 옛날에는 이런 코이시브 젤백이 아니라 생리식염수 백이었어요. 생리식염수 백은 공장에서 이렇게 닫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풍선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아주 작아요, 넣을 때는. 그래서 가슴 밑선으로 넣기 되게 용이했어요. 그럴 때는 배꼽으로도 넣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코젤백이 주로 사용되고 있고 코이시브 젤백은 이렇게 공장에서 넣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커요. 그래서 겨드랑이로 들어가기 좀 사이즈에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밑선을 주로 선호하고요. 안전성만을 생각한데도 사실 밑선이 훨씬 더 안전해요. 밑선은 출혈이 직접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밑선을 좀 많이 쓰는 추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형물을 제거하거나 보형물을 제거하면서 피박 제거술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밑선을 사용해요. 그래서 뒤를 봐서도 추후에 내가 재수술을 할 때 결국 밑선을 사용하게 되니까 처음부터 밑선을 사용하는 걸 그렇게 너무 죄악시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